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참 핫하잖아요. 네. 그거 또 홍보 롱패딩을- 영상에 아. 출연을 잠깐 했습니다. 진짜요? 헬로우 평창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사이트에 제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롤로 참여했어요? 평창 올림픽이 집에서 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으냐를 토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어느 쪽이셨습니까? 전 집에서 보는 게 좋다라는 쪽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졌습니다. 네,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독창적이고 센스 있는 광고를 만드는 기업 TBWA 코리아입니다. 1970년 프랑스 파리에서 4명의 광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TBWA를 설립했고 현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TBWA 월드와이드로 애플, 아디다스 등 전 세계 쟁쟁한 브랜드를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광고 기업입니다. TBWA 코리아는 1998년 SK그룹의 태광 멀티헤드를 인수해 설립됐고요. 스피드 012, TTL 등 SK텔레콤 시리즈와 현대카드 생활백서, 대림건설, CJ, 신세계 등 캠페인성 광고로 주목을 끌면서 설립 6년 만에 업계 3위, TBWA 월드와이드 중 광고 수주액 10위 이내에 드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파괴란 창조의 다른 말임을 지향하면서 광고는 물론 업무 시스템도 관습을 깨고 새롭고 획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광고 지망생은 물론 광고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TBWA라는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 광고 회사는 역시 기업 이름보다는 이 광고로 알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님 어떻게 TBWA 잘 알고 계십니까? 네, 학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사실 처음에 TBWA라는 말을 작가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예. 주 기업은 TBWA다. 저는 당연히 못한 줄 알았어요. 한영 안 바꾸고 치셨나 보다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전혀 생소한 이름이니까. 근데 또 찾아보니까 광고 유명한 광고가 많더라고요. 요즘 필라이트 광고도 여기서 했고요. 뭐 일룸 광고, 카카오페이 광고, 굵직굵직한 광고들은 다 여기서 좀 창의적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네. 우리 꾸기 형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저희도 뭐 이쪽 업계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TBWA는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큰 광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낄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TBWA 좀 작은 광고였으면 내가 좀 이렇게 에이전시랑 알 건데 너무 커. 내가 할 광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되면서 또 광고도 한번 노려보시고. 분명히 연락 올 하지 겁니다. 마, 안 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TBWA 코리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광고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름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한 1220여 건 정도만 언급됐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양상국 씨도 한 달에 제가 쳐보니까 뭐 몇만 건 나오니까 제가요? 예, 뻥치지 마요. 진짜 나옵니다. 누구 나를 몇 번... 뻥치지 마 하면서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그럼 나쁘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를 낸 거고 예를 들어서 양상국 씨가 어디 예능 프로그램 유명한 데 나오면 네. 뭐 5만 건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 거는 진짜 작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뉴스라든지 뭐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좀 떠도는 정도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관어 1위는 광고였습니다. 또 광고 대행사라는 연관어, 제작, 뭐 프로그램, 카피라이터, 캠페인,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망치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의외로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었고요. 강연이나 인문학, 전략, 마케팅 뭐 이 정도 단어 떠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전 세계 최고의 광고 회사고 오랫동안 애플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광고 보면 97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IBM의 키워드가 이게 think였고요. 애플이 이제 think different. 요 문구도 이제 TBWA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광고업에서는 뭐 입지전적인 기업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주 대기업들이 광고사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계 1등이 이제 삼성의 제일기획이고요. 2등이 당연히 현대자동차 이노션, 또 LG HSS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대기업들이 광고사를 끼고 있는데 TBWA는 이제 외국계이고 독자 생존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독특한 기업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공채 규모가 그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턴 채용이 한 작년 9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트 디렉터 채용이 있었고요. 홈페이지 메뉴에서 이제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요. 광고업은 주로 이제 이력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작품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요. 여기 보면 최대 20페이지 이내에 제출을 하라고 하거든요. PDF 파일로.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광고 동아리라든가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전했던 친구들이 이력서를 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재무팀 뭐 3년에서 5년 차 경력사원 공개 채용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채 규모가 크기보다 이렇게 좀 경력직 채용도 있고 또 인턴 채용이 활성화돼 있는 필드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 의견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인터뷰하는 동안 학생들이 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던가요? 이날 날씨도 추운데 인터뷰도 잘 안 해주는데 모르는 기업 이름을 말하니까 엄청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광고 이런 광고들이 있었다 하니까 그 정도로 큰 회사였냐고 또 반문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TBWA 코리아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주 부리는 공 같네요. 꼬기 형 욕 좀 그만하세요. 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굉장히 특이하고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했죠. 오늘의 기업 바로 TBWA. 광고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도 특이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TBWA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러 가시죠. 갑니다. 우후! 근데 경영학과가 제가 알기로 두 가지로 좀 많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 쪽이랑 마케팅 쪽인데 어디 쪽 생각하고 있어요? 전 지금 회계 회계 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 쪽은 전혀 혹시 모르실까요? 네. 조금 그래도 필수 뭐 과목은 제가 아직 아쉽게 수업을 아직 안 들어서 왜냐면 저희가 오늘 광고 회사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광고 회사 중에 좀 알고 있는 회사 있어요? 오리콤이나 막 제일기획 막 이런 데 제일기획 있잖아요. 또 TBWA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고 이 이름에서 풍긴 이미지 뭐 어떤 느낌 같아요? TV 방송국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기업 문화 같은 거 어떤 것 같아요? 기업 문화 같은 건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자유분방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본 광고들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쇼 곱하기 쇼. 뭔가 TBWA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같아요? 그냥 크리에이터들 막 약간 육성할 것 같은 게 약간 TBWA라는 기업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광고 회사거든요. 뭐 광고 회사 이렇다더라. 거기 취직하면은 뭐 이런 생활을 한다더라.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광고 회사 같은 경우 들어가면 되게 회사 간의 어떤 그런 사업을 떼내는 것에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또 광고 같은 것들을 네. 물주라고 해야 되나? 발표하는 약간 어필하는 그런 거 치열함이라는 치열하고 말을 그리고 많이 하는 창의력인 것 같아요. 기획력 업계를.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혹시 최근에 본 광고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요? 그 계속 코끼리랑 광고하다 보니까 네. 지나가면서 맥주 보면 그 맥주다 하면서 기억이 확실히 남는구나. 네, 확실히 나. 본인이 그런 광고 회사를 들어간다면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막 이런 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런 게 과연 따라줄 수 있을지도 걱정돼요.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네, 네. 광고 회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어때요? 위에서 네. 막 되게 쪼고 쪼고. 네. 네. 밑에서는 이제 맨날 야근에 시달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한이과요? 네, 맞아요. 되게 힘드시겠다. 시험 끝나서 괜찮아요. 방학 때는 좀 한이과들은 어떻게 좀 보내는? 그 다음 학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거 공부하기도 하고. 미리. 네, 네. 아플 때 보통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저는 감기 걸리면 한의원 가요. 링거 맞아야 될 때는 네. 양방 가죠. 한약 같은 거 좀 먹으면은 기운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언제 한번 장염 걸려서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링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자, 확실히 링거 맞으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살아났어요. 한의학 이렇게 하면 좀 확 재밌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한의원 광고 중에서 한의원 치료받고 날라갔어요. 한의원 치료를 받고 날아가는 약간 좀 B급 정서의 광고를 기억에 남는 광고 있어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요? 네. 성준 공유는 안 좋아해요? 공유? 공유 좋아하죠. 일룸. 알아요. 일룸 광고 공유 나오잖아요. 일룸 광고 본 적 있어요? 네, 봤어요. 보니까 그 일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벌써 수줍어하고 있어. 수줍어하고 있어. 지금 공유 가슴에 지금 침 나졌어. 자, 그럼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국이 형. TBWA는 우리 직원을 뽑는다고 카더라.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원이나 뭐 인사팀에서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직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괜찮나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광고업을 하고 있으니까 채용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모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용 공고 자체 또한 이제 광고업답게. 그러니까 광고업의 그런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보면 뭐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카피, 또 자물쇠 이미지 뭐 이런 걸 줘가지고 궁금증을 좀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잘한다더라, 누구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업계에서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업계 현직자들이 그 인력을 스카우트해 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전쌤, 그럼 여기 좀 숨겨진 회사인데 여기 연봉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연봉이 6,652만 원입니다. 사원은 3,735만 원, 대리가 4,406만 원, 과장이 5,166만 원, 차장이 5,833만 원, 부장이 7,083만 원인데 문제는 성과급 보너스가 연봉의 60에서 70%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성과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프로젝트가 이게 딱 광고가 빵 터졌다 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가셔서 이 어떤 빵 뜨는 광고를 여러 개 만든다 그러면은 연봉은 정말 높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럼 그런 그게 거거든요. 팀별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잘하는 팀은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의 연봉을 넘을 수도 있네요, 그럼. 근데 부장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국 씨. 네.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TBWA 코리아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워낙 좋은 기업이고 또 이제 채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재학생 중 합격한 친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광고업에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광고업 자체에 대한 본인의 로열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슨 뭐 몇 대 연합 광고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면접 보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다음에 그런 연합 광고 동아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학우들끼리 모여가지고 광고 공모전에 도전을 해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광고업에 대해서 전공 외적으로 노력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 광고도 그냥 지명 광고도 있고 영상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동아리 활동들의 경쟁 피트를 좀 경험했던 친구들이 광고업 그 본연에 대한 로열티가 있죠. 그리고 이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건을 판매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광고는 그런 부분들이 정량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될 수 없는 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PPT 파일을 계속 수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씩 야근하고 막 집에도 못 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도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광고 본연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마케팅 지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취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라. 그리고 샵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우리 또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로 승부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독창적으로 우리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TBWA
A 코리아는 타 업체 그 광고 업체들이 여기서 이제 배워갈 만큼 좀 독창적으로 많이 시스템을 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기업들이 배워갈 정도로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 우리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사실 누가 옆에서 간섭한다고 해서 더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은 최대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광고 자체 제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고 있고요. 전문 임원제도를 두고서 경력에 상관없이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평생 제작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과 입사한 지 20년 된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의 한 70% 이상을 팀장 선에서 거의 다 결정할 수 있게 자유롭지만 철저한 시장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더 많이 일을 따온 사람들은 연봉도 그만큼 올라가고 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팀은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뭔가 풀어주는 회사는 늘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 자체로만 놓고서 내가 정말 평가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정말 잘 맞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요즘에 광고업계가 위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 TBWA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요즘 광고업에 큰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매체라고 했던 뭐 신문, 뭐 잡지, 라디오, 그리고 TV. 지금 4대 매체 광고 시장이 이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보면 12년도 이 4대 광고의 광고 시장의 그 규모가 한 4조 3천억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17년도는 추정치가 한 4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반면 이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모바일 뭐 이런 우리 디지털 시장, 이 디지털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서 연 한 10% 내외 성장세를 보여서 지금 현재는 뭐 거의 3조 한 6천억 정도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제일 기획이 우리나라 1등 광고사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하고도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고요. TBWA도 독립광고사 중에서는 이쪽에서 아주 그 열심히 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작년에 이제 디지털 독립사업부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구글하고 또 전략적인 업무 협업을 맺어서 최근에는 보면 페이스북 어워드 2017에서 국내 최초로 또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기 때문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들 속에서 글로벌 광고사답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주니어 보드 샵 망치입니다. 우리 TBW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를 이어받을 미래의 광고 인재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 주니어 보드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스피치 프로젝트인 망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참 특이해서 관심이 먼저 그러니까요. 가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일단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TBWA가 아까 코리아 주니어 보드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건 대학생들을 그냥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 2회 이상 정기 모임으로 프로젝트별 과제를 부여하고 또 이걸 선배 광고인들이 직접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이디어 회의까지 같이 하면서 좀 잡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직원들이 평가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이게 학사 일정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회사라든지 광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치 같은 경우는 스피치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대학생 14명을 뽑아가지고 자신에 대한 스피치를 한 7분간 하는 건데 그냥 7분을 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과 6개월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러니까 광고 카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줄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들어간 노력이라든지 아이디어 회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줄 수 있게끔 단 7분의 스피치지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고요. 7년에 거쳐서 지금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걸 만들고 나서 그 느끼는 어떤 진한 여운이라든지 TBWA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 같은 건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TBWA 학생들이 이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회사도 알리면서 예비 광고인들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스포츠 구단의 유스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최근 광고업계 인력 유출도 빨라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쌤. 네.
지금 이 TBWA를 쓰면서 다른 기업의 마케팅도 같이 쓰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파일을 좀 지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광고 준비하는 분들은 공모전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입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움은 당연히 되죠. 근데 제 예전 학생도 그런 광고 공모전을 너무 많이 도전하고 그 실적이 좋아서 막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광고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무기가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런 광고 본연에 대한 본인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이게 공부해서 안 되는 오랜 인문학적인 소양과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된 그런 창의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하면 당연히 도전이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들어볼까요? 요즘 스펙을 많이 우선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편상 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한 사람이랑 해외 연수를 간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있는지 그 취업에 관련해서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뭐 외국계 회사를 지원한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 뭐 어학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뭐 특히 뭐 이렇게 뭐 몇 대 스펙에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해외 연수 이런 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던데 이런 게 좀 크게 유리하게 좀 영향을 줄까요? 어학이라는 부분이 광고업에서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TBWA도 외국계 회사인데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의 제일기획도 중국에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학 등급이 뭐 7, 그다음에 IH 정도는 나와야 또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을 보면 그 광고에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매진해서 광고업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 또 이제 어학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원 자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해외에 갔다 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연수를 갔다 오거나 교환학생을 갔다 오는 친구들. 근데 어학연수를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상당수는 이제 경험 또 그냥 뭐 놀기 위해 갔다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상 갔다 왔는데 또 점수가 안 좋으면 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보면은 진짜 순수 국내파인데 웬간한 저 LA 유학생보다 더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학생도 무늬만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연수를 못 간다고 해서 내가 해외 영업에 도전 못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갖지 마세요. 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상국이 형. 네, 우리 TBWA의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광고 회사입니다. 저희는 일단 뭐 편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광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게 무슨 누구 노래입니까? 이문세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문세 하면은 그 옆에 이영훈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TBWA를 위한 이문세, 이영훈 같은 TBWA의 이영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문세 노래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날 겁니다. 아니 광고를 해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습니까? 아니 광고라는 이 걸 광고를 통해서 영훈 씨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미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게 면접 상황을 두고 제가 이 TBWA 아니 그건 알고요. 내세우고 싶은 본인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키워드. 네. 그게 뭐예요? 그 이문세를 만들었던 이영훈처럼 TBWA를 아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겠다. 킹메이커가 되겠다. 그거 말고 영훈 씨 본연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이야기요? 친구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최근 그 페이스북 좋아요 같은 거를 어디에 눌렀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실제로 인턴을 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국제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 구호였던. 그래서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어떤 좋은 글이 있어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어떤 글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갔던 남아공에 어떤 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가장 재밌게 본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페이 광고가 기억이 남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TBWA 광고이기도 한데요. 생각하기에 이상민 씨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빚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금방금방 송금할 수 있고 누구나 송금하기 쉽다는 그런 이미지를 역이용해서 역발상했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저는 좀 연예인 광고를 보면서 연예인 이미지를 너무 소모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뭐 아까 영훈 학생이 본인을 광고해봐라 해서 짧게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노래의 초이스나 뭐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면은 되게 긴장이 되고 또 광고업이라고 하면 또 신입사원들한테 뭔가 좀 톡톡 튀는 그런 재기발랄함을 보니까 또 막상 면접장 가면은 뭐 그렇게 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눌렀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소재는 좀 진솔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훈 학생이 본인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광고인이라고 하면 사회 시류라든가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 무엇보다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그냥 정말 뭐 가벼운 소재라도 좋으니 좀 너무 그렇게 묵직한 이야기보다는 요즘 뭐 세태나 요즘 젊은 층들의 시류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다못해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광고업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로 좀 다가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광고를 이제 물어보면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성공한 광고가 뭔 거 같냐? 실패한 광고가 무엇인 거 같냐? 그러면 저는 TV 광고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만으로는 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캠페인성 광고들도 많고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광고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 위주로 다가가면 조금은 차별화되지 않을까. 광고보다도 좀 본인의 정말 인문학적인 식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홍쌤께서 좀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특히 또 광고 업계인 만큼 좀 차별화를 두는 답변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TBWA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이거 차별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Be creative, be crazy. 자, TBWA라는 회사 이름. 원래는 다른 뜻이겠지만 사행시, 영어 사행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T 해주시죠. 네, trendy, B, best, W, worth, A. attractive. 바로 이 네 가지의 매력을 가진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깔끔했어요. 빠질 수 없겠죠? 저 아마 TBWA 면접장에서 많이들 저런 거 할 것 같아요. 아, 차별화가 안 됐어요? 저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차별화 전혀 안 됐네. 제가 TBWA 광고를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그 광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현대카드. 네. 그 광고가 있었는데 그 한참 전인데요. 요즘 나오는 욜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어찌 보면은 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기발랄한 광고들은 추후에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걸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까? 나는 창의적이지 않는데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독서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들, 그러니까 광고업에서도 항상 그런 최근에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 우선은 내가 경험했던 그 컨텐츠가 많아야 창의적인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여행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응축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해보는 게 좋고 물론 이번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문 보고 그렇게 좀 공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TBWA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갑자기? 잘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업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서 그런지 붕어빵이 생각나요.
네, 저도 붕어빵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붕어빵도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뭐 슈크림, 뭐 피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팥이 들어가 있는 붕어빵이 좋습니다. 요새 붕어빵 찾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네. 찾으면 꼭 사 먹고 싶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붕어빵을 먹는 그 부위 순서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디서 좀 요즘에 심리 테스트 이런 데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네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머리, 몸통, 꼬리 중에 어디 부위를 먼저 드세요? 저는 꼬리를 먼저 먹습니다. 꼬리. 네. 학생회장님요? 전 그냥 먹기 편한 데가 좀 머리 쪽이 먹기 편해서 그냥 머리 쪽을 먼저 먹는 편이죠. 머리. 네. 네. 그러면 3초 먼저 알려드릴게요. 아니, 3초는 저는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다 먹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걸로. 다 알려드리고. 네. 우리 3초는 꼬리를 먼저 드시잖아요. 사려 깊은 사람. 정확하네요. 이 테스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려 깊은 사람인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신경 쓰고 로맨티스트가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조금 다소 신경질적인 사람. 학생회장님 머리 드시잖아요. 네, 머리를 드시는 사람은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 맞습니다. 제가 낙천적입니다. 네, 그리고 리더십이 강하고 마음 먹은 일은 끝까지 한대요. 그렇진 않는데. 그런데 까다롭대요, 성격이. 그거는 까다로워. 좀 까다로운 거 맞는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완전 까다로워. 그런가요, 제가? 네. 그렇군요. 잘해주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럼 누님은? 저는 근데 지느러미 먹거든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어서. 이거 참 특이하다. 지느러미요? 왜 이렇게 몸통 옆에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데 그게 없으면 저도 머리 먼저 먹어요.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 네. 네,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죠? 글쎄 뭐 로맨티스트라는 면에서는 너무 정확하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약간 끝까지 막 원하는 일을 쟁취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힘들면 멈춥니다. 저는. 네. 굳이 뭐 그걸 꼭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심리 테스트는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원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지원자는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블리자드 하면 또 유명한 게임이 생각나는데 좀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오버워치. 네, 저는 이거를 어떤 학생한테 들었어요. 게임 쪽 지원하는 친구가 요즘에 이 게임이 대박이다. 근데 저는 게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걸 주식을 사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말한 게 미국 주식인데 말하고 나서 봤더니 주식 몇 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주식은 만약 산다면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요즘 뭐가 유명해 하게 되면 그게 좀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게임 회사 중에서는 뭐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우리 삼촌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회사가 출시한 게임 중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죠. 이게 한국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의 게임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 게임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겼잖아요. 프로 게이머. 리그도 생기고. 맞아요. 예전에 게임만 하면은 막 혼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직업으로 또 됐죠. 그리고 본사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본사가 있고 뭐 유명 게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코리아는 얼마 전에 테헤란으로 신사옥을 또 세워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게임 산업을 선도하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오늘 지원자는요, 특히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분야로 지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지 우리가 직무 계획서를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 분야죠. 네, 그 블리자드 게임 종류가 많은데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의 속도와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뭐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모바일 제품용 뭐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역시나 좀 개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기술 능력을 좀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술적 습득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서는 여기서는 뭐 소통할 수도 없고 구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기술 능력은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 개발 능력이 없으면 이 업계에서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워낙 네.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 속도도 대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전에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헤드헌팅에서 잠깐 일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모바일 그 게임 회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선도하는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요구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에 대한 관심. 정말 게임 플레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네, 이쪽은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게임 회사를 그래서 반드시 지원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게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본인이 그냥 그 게임 회사가 뭐 복지가 좋다든지 연봉이 좋기 때문에 지원하지는 말아라. 대부분은 거의 100% 떨어진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 회사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서랑 뭐 역시 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뭐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 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 중 하나는 이제 자바 관련된 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뭐 네트워킹 및 고급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뭐 그 외에도 뭐 객체 지향, 뭐 MVC, 뭐 응용 프로그램 설계하는 뭐 그런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모바일 쪽이 요즘 하도기 때문에 iOS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용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개발 이해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또 그런 것을 구현해봤던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안드로이드나 그 iOS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필요 기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또 필요 기술 중에는 또 UI에 대한 어떤 구축, 예를 들면 UI라고 하게 되면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경험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 필요 지식 부분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마찬가지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게임을 뭐 개발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죠?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또 게임 회사에서 가장 또 힘든 것 중 하나는 일정 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을 뭐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세, 좀 책임감 있는 자세, 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열정을 아주 강조하고 싶거든요. 게임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는 것과 개발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개발하는 건 상당한 뭐 노력이나 고통도 좀 수반되는 거라서 열정이 없으면 해내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 회사는 정말 게임에 미쳤다 할 정도의 하는 사람 정도는 돼야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은 정말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하고 한다는 게 구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 만들어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테스팅을 계속 거쳐야 되고 막 버그도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끈기, 네, 계속 꾸준히 뭐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를 되게 진료한다, 실증내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쪽도 또 게임 기획자가 요구하는 수준, 유저들이 이제 요구하는 수준의 아마 개발은 아주 최상위도의 어떤 난이도가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가 그것을 좀 수용하는 어떤 자세도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필요한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직무결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게 게임 분야가 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특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를 좀 선호하고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실립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오늘 한 번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을 선호하지만 또 거기에 동등한 어떤 자격 조건, 가끔씩 보다 보면 개발자들 중에서도 전혀 전공이 다른데 그냥 개발이 좋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 중에 또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갖추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갖춰야 될 역량은 앞에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되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바 관련된 언어에 대한 어떤 습득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사용자 정의 및 UI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디버깅 업무와 지속적인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선발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속적인 관심. 뭐 그리고 이런- 한 가지를 좀 빠뜨렸었는데 역시나 블리자드 게임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특성이나 이해나 뭐 이런 걸 잘 하려면 뭐 일단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고 맞습니다. 회사에 대한 네. 그런 열정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아야 되겠네요. 네. 네, 경력자만 뽑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뭔가 열정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선물이 참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있는데 뭐 근속 기념식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전 세계 어떤 그 직원들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5년을 뭐 근속했다 하게 되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는 검을 줍니다. 검. 검? 네, 그 검이 아마도 그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마 아이템을 뜻하는 것 같고요. 아이템이겠죠? 네, 10년 차의 어떤 노력한 직원에게는 방패. 방패를 정확히는 주는군요. 모르겠지만 뭐 검과 방패를 주고 있고요. 네, 15년에게는 또 특별한 반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반지. 이거 있으면 뭐 전부 다 이길 수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준다. 그리고 네, 20년을 동안 하신 어떤 분들에게는 연말 파티에서 어떤 투구를 수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투구를? 네, 이건 뭐 왕을 뭐 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곧 20주년, 25주년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25주년 오주는 아직 안 아직까지는 나왔겠네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투구 받으실 분들 곧 나오겠네요. 그렇죠. 거의 20년 이제 궁금하네. 궁금하네. 그 이후에 선물들이 뭐가 있을지. 아마도 그 계속. 선물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검 주면 이게 뭐예요?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자체도 비쌀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뭔가 재료를 그렇죠. 좋은 걸로 하겠죠. 팔면 한 10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재료값 이외에도 그 의미가 대단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정말 좋아하는 이런 게임을 개발하고 뭐 또 이런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그 반응들을 또 이제 내가 또 느끼고 참 재미있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런 직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 시스템과에 재학 중인 박진우 학생입니다. 컴퓨터 정보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만큼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갑자기 안경을 썼네요. 다음과 같습니다. 귀여운 것. 2D 슈팅 게임은 자바의 스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리듬 게임은 자바 기반에서 키보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인용 배틀십 게임과 채팅 행맨 게임은 리눅스 기반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게임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화재 방지 스마트홈은 파이썬 언어에서 개발했고 화재 발생 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홈입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살펴보았고 이상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뭐죠? 갑자기 굉장히 뭐죠? 뭔가 더 있었으면 했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또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또 끝내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뭐지?
그러니까 지루할 틈은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갑자기 안경을 쓰더니 했던 게임을 막 보여주더니 그러니까 그 변화를 주려고 안경을 쓰긴 썼는데. 아쉬운 거는 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 정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좀 더 인성적인 부분도 좀 표현해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네. 뭐 팀워크라든지 뭐 이런 기타 또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은 없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아마 출연자들 중에서 가장 짧은 영상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뭐 보여주겠죠? 네. 네, 입사 서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회사에서는 그렇게 학점 비중이 정말 좀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네. 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좀 더 준하는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현을 하셔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경력사항을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관련 경험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PC방 이것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니까 담당 업무는 또 고객 응대 쪽.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지원자가 이거를 가지고 뭐 게임에 대한 그런 사용자에 대한 이해나 트렌드를 봤다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많이 보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할지. 지금 개인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 능력을 상 3개 이렇게 그리고 또 중도 있고 그러네요. 이 기준이 사실 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네.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친구를 한번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자바를 상이라고 썼는데 그 기준이 뭐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 네.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 중에서 자바를 제일 잘합니다. 그게 상이고 예를 든다면 C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제일 약하기 때문에 하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네,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서열화시켰구나. 되게 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공간을 보게 되면 뭐 사용 기간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길죠. 능력도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하게 칸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다 줄이셔야 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네. 자바를 가지고 어떤 거를 구현해 봤는지, HTML 가지고 구현해 본 어떤 정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격증을 보면은 뭐 정보 처리 기능사 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서 관련된 네, 딱히 뭐 이렇게 그런 정보 처리 자격증이네요. 기능사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본적인 네. 어떤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재밌는 게 밑에 3개 자격증은 굉장히 어릴 때 땄어요. 아 그러네요. 2006년, 5년. 아, 네. 그러면 초등학생 때? 그러네요. 컴퓨터 학원 열심히 다녔네요. 네. 되게 오래전부터 컴퓨터와 친숙하군요. 네.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게임, 뭐 리듬 게임, 슈팅 게임, 뭐 배틀십 게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여기서도 약간 뭐 사용 언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작성이 되어지긴 했는데 다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소개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열심히 했다는 거는 뭐 보이네요. 네. 그리고 또 게임 쪽이 조금은 보이는 것도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인데요. 제목이 놀이에서 배움으로. 저는 사실 성장 과정 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게임에 푹 빠졌던. 그래서 다소 약간 진부한 느낌이 살짝 좀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안 쓰기도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측면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써도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어떤 게임에 대해서 꿈을 실어서 발판이 되었다고 했는데 너무 좀 나열한 감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해봤고 저것도 배워봤었고 이것도 구현해봤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뭘 얼만큼 잘하는지를 약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본인이 더 집중적으로 강조할 만한 부분들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더 노력했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무엇을 구현해 봤는지를 조금은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이 보통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이성적인 측면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좀 써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보이질 않아서 성장 과정 그 본래 항목의 의미를 살리지는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인성적인 측면을 면접에서 따로 좀 질문을 만들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격의 장단점으로 내려와서요. 창의성, 장점을 창의성으로 꼽았습니다. 창의 질문 던져야 되겠죠. 네, 창의성 면접,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아쉬웠던 건 자기는 칭찬을 받았는데 네. 다른 학생들은 좋지 못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거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우려를 낳을 수도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관련된 뭐 상황 판단 능력 질문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에 쓸 때 내가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창의성이 좋다고 해서 이제 쓴 소재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어떤 부분을 칭찬을 해준 건지만 집중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못 찾았는데 내가 찾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빨리 한 것이지 창의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그런 서비스를 잘 찾아냈다. 혹은 이 분야에 너희가 준 아이디어 이 부분은 아직 많지 않은데 잘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좋다고 이제 칭찬을 받은 건지를 좀 더 집중해서 쓰면 다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거를 낮추지 않더라도 뭐 사실이겠지만 그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돋보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긴장감. 네, 발표할 때 많이 긴장을 한대요. 리허설을 10번 한다고 하네요. 이거 대단한 건데 10번씩 한다는 거 네. 확인해보고 싶고요. 네. 이거는 근데 뭐 전형적으로 개발자들의 어떤 단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은 발표할 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한다. 뭐 이 정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어떤 단점이라고 그냥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및 경력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전공 지식 습득은 이해가 가요. 뭐 네. 이 정도 전공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네. 2달 가지고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정말 6월부터 7월 사이 이걸 강조할 만한 걸까? 차라리 프로젝트한 내용을 여기에 좀 아까 성장 과정에 썼던 네. 그런 거라든가 여기에 좀 강화했으면 좋을 뻔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여기에서 좀 막힘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쓰면 면접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마음 먹으면 충분히 압박이라든가 뭐 창의적 문제 해결용 상황을 준다든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전공 지식과 실무 경험이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사람의 지금 입장에서. 경력 10년 차도 사실은 쓰기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면 굉장히 스스로가 압박 면접에 시달릴 수가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앞에서 충분한이라는 표현, 이거는 사실은 신입 지원자들이 쓰기에는 약간 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좀 단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성실하게 뭐 애쓰면서 뭐 쌓아 올린 뭐 전공 지식 이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충분하다라는 어떤 표현은 절대 써서는 좀 안 되는 단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또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는지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좀 이렇게 줄거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줄거리 형식으로만 얘기한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사건 중심으로 막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저는 다소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것도 아까 좀 진부한 느낌? 결론적으로 블리자드라는 어떤 세계적인 게임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나 이 회사 게임 다 해봤고 이 회사 게임 되게 좋았다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쓸 수는 있어요. 어떤 계기적인 부분까지 쓸 수는 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좀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더 개발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걸 통해서 뭐 회사가 만약에 뭐 VR 관련된 뭐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럼 VR 게임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 좀 준비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회사에 그냥 입사하고 싶다 정도까지가 좀 핵심인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애국계 기업에서는 이 회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짧게 쓰고 보통 계기 정도를 좀 쓰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위해서 내가 쌓아 올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태도, 지식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식기술 태도가 하나도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영역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게임 만들어 본 거,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게임 다 해본 거, 그래서 계속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드러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확인이 지금 안 되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사 서류 컨설팅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거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인공지능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게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 실제로 여기에 그 평가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 네. 어떤 게임인지 참 궁금한데 어쩌면 지금 이미 개발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평가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던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앞으로 게임 업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제이자 숙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고 싶은 분야나 막 이런 거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의 수준이나 이런 거 언급하지 잘 못하면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간에 뭐 모든 분야의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과거에 일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업무 경험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전 좀 더 여기서 좀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프로젝트에서 본인의 역할론이라든지 혹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팀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팀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량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참 많네요. 그렇죠? 네, 정말 게임 잘하는 건 알겠지만 잘할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박진우 씨 모시고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